오태훈의 시사본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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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은 지금 KBS 44기 성우들과 함께 본격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를 듣고 계십니다. 오태훈의 시사본부 놓치지 않을 거예요. 네,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시사본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.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,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팟캐스트와 콩,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. 일라디오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매주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.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, 이번엔 단독으로 처음으로 소개하셨네요. 네, 그리고 매주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. 제가 번갈아 가면서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.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도 나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, 총선 끝났습니다. 이번에 알파고는 첫 투표를 했죠. 네, 첫 설렘. 네. 투표하다 보니까 우리 세금들 어디 날라가나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. 처음으로 선거에 임했던 투표를 했던 그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. 우리나라를 위해서 네. 이제는 2년 싸움을 하지 말고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건설합시다. 다 같이. 방역 이거 마스크 쓰고 예. 또 손 소독하고 그리고 발열 체크하고 다음에 그리고 그 장갑 끼고. 예, 비닐 장갑 다 끼고 네. 했었죠. 아버지가 따라왔어요. 한국에 뭐 선거가 어떤지 좀 보려고. 네. 예전에 아버지가 정당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. 그거 다 터키에서 예. 더군다나 그 에르도안 정당에서 부위원 종이었어요. 네. 하여튼 그 다 보고 다 사진 찍고 그 SNS로 공유했어요. 한국이 이렇게 절차가 하고 있다. 예. 외신에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뭐 BBC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이 이 팬데믹 속에서 뭐 어떤 것이 가능한지 계속해서 증명하라는 것 같다. 뭐 이렇게 호평을 하기도 했고, 어쨌든 이 코로나19 속에서 이렇게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른 게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이어가지고, 예. 뭐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고 또 외신들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역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거를 또 잘 따랐는지 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또 지금 걱정이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투표에 참여를 했고 네네.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는데 그렇게 함께 모이는 이런 그 큰 행사는 처음이잖아요. 지금 이게. 네, 그랬죠. 그리고 이때 혹시라도 이 코로나19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앞으로 한 1주,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. 네, 같이 맞습니다. 모였던 이후니까 그것까지는 좀 잘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어태영 상황입니다. 선배님의 지역구를 모르지만 우리는 좀 약간 줄을 쓰잖아요. 그 줄에서는 진짜 정확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. 그럼요. 네. 그래서 제복이 큰 걱정은 안 네. 하지만 네. 우리가 또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선거는 잘 우리가 끝냈고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 좀 두 분과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선 결과가 상당히 놀랍게 나왔습니다. 네. 두 분은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? 알파고 기자부터.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처음으로 착각을 했어요. 저는 왠지 좀 약간 몇 개 정당이 1석, 2석을 갖고 있는 많은 정당이 이번에 그 국회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민주당이 너무나 큰 자리를 잡고 들어갔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. 하나는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는 정부를 바꾸면 사람들이 좀 약간 공포심이 있는 거 아닌가. 이 정부로 갑시다 일단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. 두 번째는 코로나 관리를 잘했어요. 오케이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국경에 있어서 여쩌고 저쩌고 문제들이 있다고 했으나 결론적으로 큰 테두리를 봤으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악수를 받고 있는 정부인데 국민이 이제 좀 약간 보답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큰 보답을 준 것 같아요. 네, 정상훈 기자는요? 저도 뭐 그 점이
이 높은 투표율을 끌었던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치와 삶이 얼마나 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지 코로나19를 보면서 많이 좀 느끼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이 두 번째 좀 이번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좀 이렇게 품위 없는 보수는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하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뭐 들었고요. 세 번째 들었던 생각은 민주당이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. 네,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. 여당이 180석을 확보를 했습니다. 사실상 압승, 뭐 완벽한 압승, 뭐 역사 이래 거의 뭐 최고의 압승이다. 뭐 이런 보도들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총선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의 반응, 방향 이게 좀 궁금한데 좀 정리해 주세요. 네, 뭐 방송이야 뭐 건조하게 좀 사실관계를 전하면서 좀 화제성, 그러니까 화제 후보들 뭐 이런 것도 이후에 뭐 대응들 뭐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신문들은 뭐 각자 입장에 맞춰서 좀 헤드라인도 뽑고 하니까요. 좀 더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가 좀 보기가 더 용이했는데요. 일단 뭐 오늘 일면을 좀 중심으로 보면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뭐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 책임 모두 짊어진 180석의 무거움 뭐 이런 제목을 뽑았고 이 경향신문도 180석 절대 권력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요. 이 서울신문도 이제 민심의 명령 이렇게 표현을 썼고 이 국민일보도 뭐 시험대에 오른 슈퍼 여당 뭐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. 반면에 이 여권의 독주를 좀 집중적으로 부각한 제목들도 있었는데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공룡 여당, 뭐 개헌 빼고 모두 가능이라든지 뭐 세계일보는 뭐 개헌 빼고 모두 다 되는 뭐 여당, 독주냐 협치냐 뭐 이런 등등의 제목이 뭐 그렇고요. 근데 이 신문들 중에 이제 가장 좀 날이 서 있는 신문은 조선일보였던 것 같아요. 뭐 이제 톱기사 부제목에 이제 야당 탓 못한다 이렇게 좀 직접적인 표현을 쓴 거, 그래요? 네, 라든지 그리고 그 일면 보도 옆에 뭐 그 여당의 비례당 대표가 이 총선 다음 날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물었다라는 식으로 제목을 쓰고 있는 것은 좀 이 결과에 대해서 좀 불쾌한 심리가 좀 들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예. 언론의 일면 위주로 정상훈 기자가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일면 제목과 관련해서 알파고 기자는 어떻게 제목을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? 저 기본적으로 서울신문이나 아니면 이제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그 말이 맞아요. 이제부터는 진짜로 보여줘야 돼. 예전에는 오케이 이제 촛불을 위해서 우리는 정권을 받았다는 그런 말 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정권을 잡은 거고 이제부터 문제가 있으면 정부의 문제예요. 어디에 탓할 수도 없고. 그렇죠. 이제 국민은 힘을 실어줬으니까. 이번 계획으로 좀 진짜 있었던 문제들이 있으면 사회에서 그것도 좀 고쳐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두 당 합쳐서 180석이 나왔어요. 네.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 나오곤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와치독 시간이기 때문에 언론이 이번 총선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실지가 궁금해요. 두 분은 어떻게 말씀하실까? 저는 뭐 아직 언론의 영향은 지대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지대한데 역할은 없었다. 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그냥 전파자로서의 역할이 이번 총선에서 주요 역할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의제를 설정하고 이 공론의 장에서 논쟁이 붙고 뭐 이전에 많은 선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이 깔아놓은 좀 이런 이제 논쟁 영역 안에서 이제 서로 정치권에서 이제 화답이 오고 갔다면 이번에는 언론의 판 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2010년 이후에는 뭐 SNS로 뭐 지금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좀 옮겨가는 플랫폼은 그렇게 옮겨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 영향력도 뭐 언론보다는 이제 특정 그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좀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선거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좀 영향력은 막대한데 왜 이렇게 그 주도적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은 우리 언론의 방식이 좀 너무 딱딱하고 좀 구식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좀 정부도 들었어요. 바뀌고 여론도 바뀌고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는데 언론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. 네,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선거 분석 관련 그러니까 개표 방송도 그렇고 또 선거 이후에 이제 분석들이 쭉 나오는데 여전히 이제 언론들은 이른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제 그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얘기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신문을 좀 보면은 막
뭐라 그럴까요? 뭐 애국 뭐 결집 효과라든지 뭐 시대를 거스른 천민 자본주의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 뭐 그 얘기를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을 떠나가지고 이 얘기가 너무 어렵다.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근데 반면에 이번에 뭐 유튜브에서 좀 화제를 모았던 뭐 TBS의 뭐 개표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KBS도 이제 뭐 최욱 씨와 함께 좀 개표 방송을 온라인으로 정치합시다. 네, 예. 이제 진행을 했었죠. 근데 그런 곳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오가는 얘기들이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에 받아들이기 쉬운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래서 예. 좀 이 차이가 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알파오 기자는요? 저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. 지금 언론이 그 선거 기간 동안 이제 관찰하고 좀 집중을 했던 후보들은 예전에 이름이 있었던 후보들이거든요. 네네. 이미 몰려 나왔던 분들인데 사실은 이럴 때는 좀 지방에 가서 신기한 의원 후보들을 좀 약간 찾아야 되고 특히 예를 들면 논란이 됐던 지역들이 있거든요. 네. 예를 들면 홍준표 씨가 출마했던 지역은 원래 정당으로 가려고 하다가 막판에 무소속으로 갔는데 네.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은 좀 얘기를 좀 길게 하고 다음에는 뭐 하여튼 재미있는 기사를 상당히 많이 쓸 수 있는 기간인데 네. 기사들이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기존에 있었던 기사들을 왠지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쓰는 느낌이고 그리고 개표 방송 마찬가지예요. 저도 개표 방송 했어요. 뉴스 예. 공장에 나왔는데 그 말이 너무 맞아요. 좀 국민이 알아듣고 네. 바로 좀 받아들이는 단어들을 이제 좀 약간 사용하고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요.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네. 한국에서 못 봤던 거예요. 개표 방송을 했을 때는 양쪽에 있는 평론가들이 좀 와서 네. 지역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한쪽에다가 지어치고 그리고 주로 수도권 위주로만 얘기했어요. 그래서 좀 약간 더 재미있는 개표 방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네. 그 개표 방송에 만약에 점수를 준다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좀 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, 이번에 개표 방송 뭐라 그럴까요? 그래서 서로 좀 추구하던 바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그 MBC나 좀 SBS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한 그래픽을 좀 주로 사용했던 것 같고 네. 이 KBS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픽은 단조로운데 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또 박형준 또 이제 선거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에 두 분을 불러놓고 앉아서 뭐 이렇게 좀 대중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줬던 부분은 이 KBS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만했다고 봅니다. 아 그래요? 제가 방금 전에 문제점을 제기했잖아요. 바로 네. 그런 면에서는 KBS는 그나마 나았어요. 아니, 양쪽에서 사람이 와서 재미있는 토론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거든요. 네. 이게 좀 뭐랄까 개표 방송도 점점 이 시대가 좀 변해가는 거죠. 이 처음에는 그냥 뭐 이제 자막으로 밑에 깔려가지고 뭐 몇 대 몇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었다면은 네. 그게 이제 보기가 좀 지루하니까 이제 SBS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화려한 그래픽을 입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모여 앉아서 맥주 한잔 하면서 뭐 개표 큰 방송을 곰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옛날에 왔다 갔다 그것도 하고 인상적이었었어요.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 딱 보면서 그냥 되게 신기하고 그게 되게 좋은 건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서서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개표 방송을 틀어놓고 또 네.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귀로도 즐거운 좀 그런 방송이 이번 선거에는 좀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총선 끝났습니다. 그리고 5월 말이면 이제 새로운 21대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.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정부라든가 여당에서는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패배한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동안 잘못된 어떤 판단을 했던 곳에서는 반성도 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. 언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 좀 듣겠습니다. 이 주제에 대해서. 네. 일단 저는 몇 가지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닌 척하면서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이제부터는. 그러니까 좀 뭐 불편부당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그 사실에 있어서는 당연히 불편부당을 견지를 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사 그러니까 인간의 전체적인 생각을 지배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거든요. 그래서 네. 뭐 앞으로는 뭐 이렇게 누구의 편도 아니고 우린 누구의 당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막상 기사로는 정작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이런 것을 그냥 깨부수고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누구 편이라고 솔직히 얘기함으로써 대중들에게 그냥 그 기사를 읽으면 참고를 할 수 있게 그런 좀 영역을 좀 던져주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
그리고 또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몇몇 이제 뭐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이 가짜 뉴스들이 횡행을 하면서 또 오보들이 횡행을 하면서 언론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 오보나 왜곡에 대한 좀 명확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언론의 좀 자정 노력. 네. 이게 안 되면은 결국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로 옮겨가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세 번째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좀 어깨에 좀 힘을 빼고 좀 많은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단어, 그 용어들로 네, 좀 말랑말랑한 좀 그런 그 측면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알파고 기자. 그러면 이제 그 야채 가게에서는 아이스크림 팔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기자는 진짜 기자 일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 직업을 떠났으면 좋겠어요. 네. 차라리 딴 분야에서는 활동을 하고 돈도 좀 벌고. 왜냐면 이 기자 일은 나름 좀 약간 윤리적인 면이 있는 직업이니까 네. 오히려 자기한테만 불리하는 행동 아니고 자기 일하는 회사 그리고 사회에다가 불리하는 행동으로 변신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나는 이제 기자로 일할 거다 하고 신입으로 들어가는 기자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네. 이 직업의 번위를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,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시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고 있습니다. 총선 코로나19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가 쏟아지다 보니까 정작 네. 좀 챙겨봐야 될 뉴스들을 좀 못 본 경우가 많아서 좀 그거는 보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논란이 된 보도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정상근 기자 좀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? 좀 이번 주 저에 좀 논란이 됐던 보도가 있었는데 이 조선일보하고 MBC에서 나왔던 보도였어요. 이게 네. 뭐냐면은 이 이른바 이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네. 그리고 이제 구속된 이제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 이 박사방 피해자의 직업을 공개를 해서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. 아, 박사방의 성착취, 성폭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직업을 공개했다고요? 네, 직업이 공개됐어요. 그 직업이 이제 대중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어서, 그러니까 뭐 연예인이 있다,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면 이제 대체적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그게 누구야라는 반응이거든요. 그래서 네네. 이게 뭐 피해자가 누구야라는 것은 뭐 언론이 절대 유도해서는 안 되는 보도 유형인 거죠. 그래서 뭐 이건 이제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을 왜 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그래도 좀 최근에 좀 많이 이제 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보도의 댓글에 뭐 많은 분들이 뭐 안 궁금해요. 뭐 피해자가 누군지 가르쳐 주지 말고 예. 가해자가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. 뭐 이런 식의 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독자분들이 좀 언론보다 낫다.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. 동의하세요, 알파고 기자? 저 그런 면을 동의하죠. 사실은 독자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더 나은 언론과 사회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 직업 문제를 맨 처음에 접을 했을 때는 이거 왜 문제 제기가 되지 했는데 다음에 이제 직업의 내용을 알게 되니까 아 이런 직업이면 그 직업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왜 괜히 했을까. 그래서 좀 약간 앞으로 사람들 조금 더 자신의 피해자의 위치에다가 놓고 나는 진짜 피해자였으면 나의 기분은 어떻을까. 그걸 생각하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어요. 네. 앞서 말씀하셨던 MBC는 어떤 거예요? 뭐 MBC도 같은 보도였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똑같은 보도였어요. 아, MBC도 그런 보도를 냈어요? 네. 아, 그렇군요. 또 조선일보가 월간 조선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게재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? 그러니까 이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뭐 일각에서 이제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네. 그거를 뭐 그대로 사실상 좀 차용한 그런 보도들도 일부 극우 있었어요. 뭐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그 주장했던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? 네네. 이거를 이제 조선일보가 아마 칼럼으로 썼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월간조선이 이제 기사. 네. 그러니까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전문 입수라는 기사로 써서 이 태블릿 PC의 이제 조작설, 뭐 해킹설 이런 걸 들고 나왔는데, 그래서 JTBC가 이들 매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, 이 재판 결과, 조선일보 월간조선이 졌습니다. 그래서, 양사가 모두 이제 정정 보도를 내는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. 배상금 안 냈어요? 배상금 얘기는 없었어요. 네. 그럼. 아니, 그러니까 그거예요.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도를 내야 되는데 네.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SNS 이런 데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누리꾼들의 반응을 근거로 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선생님 저는 사실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해요. 왜냐하면 한 언론사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자기나 독자의 방향대로 가거든요. 네. 왜냐하면 독자들이 내잖아요. 돈을 내니까. 그래서 독자들이 읽고 싶은 기사 위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데 네.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사를 쓸 때는 기자적인 정신을 잃으면 안 돼요. 오케이. 그렇죠. 자꾸 독자들이 야
태블릿 PC가 조작이라며 이거 대해서 얘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네. 그 언론사가 나와서 이거 진짜 조작인지 아닌지를 거기까지 가야죠. 예, 가야죠. 확인을 해야죠. 예. 근데 갔는데 독자들이 듣고 싶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걸 좀 약간 바꾸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이게 사실,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굉장히 간단하게 반론이 되는 얘기를 마치 뭐 중대한 문제처럼 포장하는 건데, 네. 그러니까 JTBC가 보도를 한 즈음에서 그때 이제 새로운 파일이 생성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태블릿 PC를 키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부분은 생겨난 파일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좀 그냥 보도를 한 것이 아니고 일정 정도 자기가 듣고 싶은 여론을 만들기 위한 좀 의도적인 것들도 약간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, 맞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좀 그냥 배상금 안 냈대요.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와치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,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.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